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보면서요. 대순사상이라고 하죠. 이 대순사상의 독특한 그 땅에 대한 관점, 지계관이라고 하던데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동양의 전통 지혜랑 또 서양 근대성 시각을 합쳐서요. 이 땅 위에 진짜 이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땅을 그냥 단순한 공간 이게 아니고요. 하늘하고 인간 그리고 이제 신명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이랑 다 소통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중요한 게 그 영성하고 물질 문명 이게 좀 반대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시도가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상이 동서양의 그 서로 다른 땅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내는지, 또 그래서 현실 변화를 어떻게 추구하는지 자료 속 핵심들을 좀 같이 살펴보죠. 먼저 그 동양 전통 사상을 재해석하는 방식,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유교, 불교, 선도, 유불선이라고 하죠. 이걸 우주의 성장 주기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맞아요. 각각 특정 단계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단순히 철학 나열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병렬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우주랑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그 원리를 하나의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은 이런 사상적인 틀을 실제 우리 한국의 지리적 공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지리 공간에요? 네. 예를 들면 정읍의 회문산에 있다는 오선위기혈 이게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명방이란 뜻인데 이런 곳이 그냥 경치 좋은 곳 이게 아니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질서가 새로 짜이는 어떤 시작점 말하자면 영적인 운명이 부여된 장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와, 오선위기혈이요. 세계 질서 재편의 시작점이라니? 네. 그래서 땅의 그 영적인 에너지 지기라고 부르는데 이 지기를 통일하고 정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 통찰 중 하나는 이 사상에서는 그냥 땅이 아니라 특정 지리적 공간 자체가 세상을 바꿀 영적인 운명을 지녔다.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땅의 영적인 의미를 아주 깊게 부여하는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서양의 관점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좀 확 드러나죠? 아시다시피 서양 근대 사상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처럼 인간 이성을 딱 중심에 놓잖아요. 그래서 땅을 주로 인간이 관리하고 개발해야 할 자원,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죠. 네, 그렇죠. 근데 당신 자료를 보면요. 대순사상에서는 서양 기술 문명, 그 문명이기라고 표현하던데 이걸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차나 배, 심지어 미래의 비행기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사람들 삶을 편리하게, 창생의 편의라고 하죠. 이걸 도와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영성을 중시하는데 기술을 받아들이려 했을까?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자료들이 여기서 약간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원래 천상의 것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유용한 도구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그 영적인 뿌리, 근원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파괴적인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지역마다 다른 지기,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다르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문명과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땅의 기운들을 조화롭게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료 속에 나오는 그 선녀직금혈, 선녀가 비단자는 명당이라는 건데 이것도 어쩌면 서양 문명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 이걸 상징하지만 이건 역시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잘 통합되어야 할 요소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동양과 서양의 관점을 그냥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통합을 찾으려고 하는 거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뭔가요? 네, 바로 지상천국 건설입니다. 지상천국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위에 구현되는 이상세계, 그걸 말하는 거죠. 당신 자료에 묘사된 그 후천세계, 그러니까 다가올 이상향의 모습이 정말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어떤 모습인데요?
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땅은 그냥 옥토가 되고 또 늙음이나 병듦, 가난 같은 게 없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조화롭게 사는 세상 이렇게 묘사돼요. 와, 정말 이상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음과 양의 완전한 조화, 그걸 음양합덕이라고 하고 또 신과 인간의 조화, 신인조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세계를 만들려는 열망은 사실 아주 오래된 거다 이렇게 또 봐요.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의 유임금이나 조선의 진목대사, 심지어 동양에 왔던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 같은 인물들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었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요. 알아, 역사가 깊은 비전이군요.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의 자료들이 보여주는 이 대순사상의 지계관은요. 동양의 정신적 가치와 서양의 물질 문명을 그냥 대립시키는 게 아니라 지기통일이라든지 음양합덕 같은 원리를 통해서 이걸 통합하고 조화시키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이 원래 가진 어떤 신성함과 역할, 이걸 회복시켜서 인간과 신명, 그리고 자연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지상낙원, 지상성경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과 직결된다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닌 땅이라는 관점하고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술 문명,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참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네요. 이 연결 지점에 대해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